자, 반지름 길이가 r인 원 위를 이제 회전하고 있는 건데요. 한 번에 18분의 5파이씩 움직인다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자유롭게 움직이는 건 아니고 연속적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고 18분의 5파이씩 끊어서 움직인다 라는 얘기예요. 맞죠? 그러면 다시 시초선으로 돌아올 때까지 이동한 횟수를 라지 n이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18분의 5파이씩 끊어서 움직이는데 n번을 회전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잖아요? 예. 근데 이게 시초선이 되려면 2파이라고 쓰시면 안 되겠죠. 그렇잖아. 한 바퀴만에 간다라는 보장은 없으니까. 그럼 시초선을 나타내는 일반각은 뭐예요? 2 곱하기 정수파이 아니에요? 맞습니까? 예. 그러니까 굳이 쓰자면 얘를 이런 식으로 써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죠. 타당하냐? 타당하지? 근데 처음으로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 2n파이의 정수에는 최대한 작아야 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이런 꼴이 2 곱하기 정수파이 꼴이 되려면 기본적으로 n은 뭘 가지고 있어야 돼요? 18을 가지고 있어야 분모를 약분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5에는 뭐가 없어요? 짝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2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럼 처음으로라는 말은 총 36회를 이동해야만 얘가 시초선의 위치로 온다 이런 얘기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해되시죠? 예. 그러면 지금 물어본 게 뭐냐면 라지는 36이니까 36 더하기 사인 세타 1 더하기 사인 세타 2 더하기 땡땡땡 해서 사인 세타 36까지인 거예요. 맞나요? 세타 36은 어차피 어디 있을 겁니까? 시초선 위에 있겠죠. 그죠? 그러면 사인 세타 18은 어디 있죠? 얘의 위치는 어디예요? 시초선의 반대 방향에 있어야 되죠. 그렇잖아. 몇 바퀴를 도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36파이가 여기 온다. 36번 회전하면 여기 온다라고 하면 18번 이동하면 여기 있는 거죠. 이해되죠? 우리 그 색깔 칠하는 거 문제 많이 풀었잖아요. 반죽이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그걸 중심으로 이런 생각 해볼 수 있어요. 야, 그러면 사인 세타 1이 정확히 각은 얼마인지 모르지만 이거랑 사인 세타 19를 더하게 되면 이건 0이죠. 동의하냐? 무슨 말이냐면 사인 세타 1의 위치가 여기라고 해봐요. 여기 아니겠지만 알겠죠? 예. 그럼 세타 19의 위치는 어디예요? 정확히 이 건너편에 있는 거죠. 그렇잖아. 처음에 이동 안 했을 때 여기 있고 18번 이동했을 때 여기 있잖아. 그지? 그럼 똑같이 회전해야 되니까 이렇게 회전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사인 값 하면 어차피 0 되죠? 마찬가지예요. 사인 세타 2하고 사인 세타 20을 더하면 또 0 되겠네요. 자꾸 이렇게 0000 되는 데들이죠? 예, 그래서 다 더하면 얼마예요? 0이에요. 그럼 답은 그냥 36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고요.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다. 알겠죠? 예. 넘어가겠습니다. 2번도 사실은 삼각함수의 정의를 묻는 문제인데요. 이거를 보세요. 중수의 접근, 하수는 접근을 못하니까 알겠지? 예. 중수의 접근이래요. 여기 코사인이고 여기 사인이 있지 않냐. 그럼 코사인과 사인을 동시에 등장하면 우리가 떠올릴 수 있는 건 제곱관계 아니냐. 그러니까 제곱관계를 이용하고 싶으니까 나는 저 2를 이항해서 이렇게 만들 거고, 그 다음에 6을 이항해서 이렇게 만들 거다. 그럼 양변을 제곱해서 더하면 이거의 제곱도 이거의 제곱은 4죠. 아, 그렇군. x, y는 이런 원 위의 점이구나 라는 자취를 제곱관계를 이용해서 얻는 건데요. 이게 중수의 제곱 나쁘지 않아요. 알겠죠? 하지만 삼각함수의 정의를 진짜 잘 알고 있으면 이미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 코사인 t와 이 사인 t를 보고 아, 중심이 0,0이고 반지름 2인 원 위의 점의 x좌표, 반지름 2인 원 위의 점의 y좌표죠. 근데 x좌표 2도 있죠. y좌표 6도 있죠. 그럼 x축랑 2만큼, y축랑 6만큼 평행이동인 거죠. 그러니까 그냥 이 식을 보는 순간 얘가 떠올라요.
원의 중심이 0,0에서 2,6으로 이동하는 거니까. 그죠? 예? 이러면 약간 고수의 접근. 이렇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뭐 어떤 방식이든, 그러니까 원방은 바로 쓸 수가 있죠. 그런 생각을 하면. 쓸 수 있고, 뭐 제곱해서 써도 상관없어요. 그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 이거 무슨 문제예요? 고등수학 상호 문제죠. 그잖아? 원점에서 이 원 위의 점까지의 거리의 최대치수를 구하는 거니까 0,0에서 어디까지? 2,6까지의 거리를 잽니다. 이걸 뭐 D라고 해보면 이거 얼마입니까? 2루트 10이에요. 맞니? 예. 그러니까 최대값은 2루트 10에다가 2원의 반지름인 2 더한 거고요. 최소값은 2루트 10에서 2원의 반지름인 2를 뺀 거죠. 이 둘의 차를 물었기 때문에 최대값 빼기 최소값은 얼마다? 4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고요. 했죠? 네. 자, 다음 3번 볼게요. 3번은 물론 이제 지구본을 보는 방법을 설명하기 위해서 만들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좌표계를 뭘 쓰고 있죠? 하나밖에 안 쓰고 있어요. 평면 좌표하고 공간 좌표 아직 안 배웠지만, 나중에 뭐 기하를 갈지 안 갈지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우리가 어쨌거나 위치를 표현하고 싶어서 좌표계를 쓰는 거잖아요. 맞아요? 근데 우리는 지금 몇 차원을 살고 있어요? 3차원을 살고 있죠. 그러니까 궁극적인 목표는 뭐냐면 3차원 공간을 표현하는 게 궁극적인 목표예요. 그럼 우리가 지금 평면을 표현하는 방식이 뭐예요? XY축 두 개를 이용하잖아요. 나중에 이제 공간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렇게 X축, 이렇게 Y축, 이렇게 Z축, 이렇게 해서 여기도 수직, 여기도 수직, 여기도 수직, 이런 상태를 표현한단 말이에요. 좌표축 3개 잡아가지고 이 뒤로는 이렇게 가겠죠. 모양이 이렇게 오고 이렇게 오고, 굳이 이제 공간감을 좀 주자면 사기치는 거예요. 사실 평면의 공간 어떻게 표현하냐? 맞냐? 이걸 뭐라고 하냐면 직각좌표계 혹은 직교좌표계 라고 해요. 알겠죠? 네. 그런데 공간에 있는 물체의 위치를 표현하는 방법이 그거밖에 없냐라고 하면 더 있어요. 대학 가시면 배울 거예요. 좌표계 우리가 3개를 쓰거든요. 직각좌표계하고 원통좌표계. 원통좌표계는 위치를 원통으로 표현하는 건데요. 원통좌표계의 관점은 이겁니다. XY 평면의 바닥에 눕히고 이 물체의 위치까지 도달하는 원을 하나 생각해요. 알겠죠? 그럼 이 원을 생각하면 이 중에 어디에 위치냐를 이 각도로 정의할 수 있죠? 맞아요? 그잖아. 그럼 이 반지름의 크기만 조절해 가면서 그리면 평면에 있는 모든 점을 다 원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상태에서 요 Z를 도입하시면 높이를 표현할 수 있거든요. 그럼 공간상의 모든 점을 다 표현할 수 있어요. 이거를 원통좌표계라고 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뭐냐면 구좌표계라고 하는데, 이게 사실 구좌표계에 대한 해석 미리 던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런 식으로 이것도 마찬가지죠. 반지름의 크기만 변화시키면 공간상의 모든 것들을 다 표현할 수 있죠. 선생님, 공간은 정육면체 모양 아닙니까? 그거 어떻게 하나요? 끝이 없는데. 무슨 말인지 알죠? 예, 어차피 공간의 모양 끝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니까요. 예. 뭐 원통을 쓰시든 정육면체 형태인 직교좌표계를 쓰시든 혹은 구의 형태인 구좌표계를 쓰시든 별 상관없다라는 거고, 제 생각에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만들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물론 지구본에서 위도 경도도 읽을 줄 알아야 돼요. 알겠죠? 예, 뭐 어쨌거나 그렇고, 이런 스타일의 문제들은 딱히 문제가 어렵진 않다. 왜? 그냥 모양 자체가 어렵잖아요. 그럼 내용이 어렵진 않아요. 알겠죠? 뭘 먼저 할 거냐면요, 제가 여기 지금 원의 중심을 통과하는 평면이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 지금 뭐냐면 점 A, B가 존재하는 평면이 있어요. 맞아요? 지금 A와 B의 위도가 같다 그랬잖아요. 그렇지 않나? 남위 60, 남위 60. 그죠? 남쪽 60만큼 내려간다는 얘기예요. 그 위도가 같다는 말 무슨 말 하고 싶은 거냐면
요 원 자체가 뭐냐면 이 원하고 평행한 원이다 이런 얘기야. 네. 그런 말을 하고 싶은 거라서 접근을 좀 하려고 여기서 여기 평면의 중심에 구의 중심에서 그 바닥면에 있는 원의 중심을 이어볼게요. 그럼 여기 무조건 수직이 돼요. 그러니까 여기를 이렇게 있고 이으면 이렇게도 수직이고 이렇게도 수직이에요. 공간 도형은 아주 안 배운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중학교 1학년 과정에서 나오거든요. 맞아요? 직선과 평면의 수직은 뭐냐면 어떤 직선이 평면의 수직이잖아요. 그러면 이 점을 지나는 평면에 있는 모든 직선과 수직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어떻게 이으든 다 수직이에요. 그렇구나 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하시겠죠? 여기까지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제일 처음에 제가 뭘 그릴 거냐면 원을 하나 그릴 건데 어떤 원을 그릴 거냐면 이 경선, 이걸 경선이라고 해요. 위도니까 위선이라고 하고요. 이 경도니까 경선이라고 하는데 요 경선을 따라서 원을 오려낼 거예요. 지금 얘하고는 달라요. 뒤쪽에 안 그려져 있는데 이 원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려질 거고 뒤로 이 원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려질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죠? 달라요. 이게 지금 하나의 원이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이 되면 안 돼요. 이게 지금 사과 같은 걸 이렇게 한 조각 파냈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런 느낌인 거죠. 예. 그래서 A를 포함하는 경선을 중심으로 원을 그려볼게요. 이렇게 원 하나 그리고요. 이 중심은 당연히 9의 중심일 거예요. 타당합니까? 예. 그 다음에 A는 여기 어딘가 있어야 돼요. 그지 않니? A를 포함하는 경선을 가지고 원을 그렸다고 했으니까. 이해되죠? 예. 자, 이때 반지름 이렇게 쪼개보면 이 9의 지름은 8이었잖아요? 16이었네요. 그럼 반지름 8이네요. 그러면 이 9의 중심에서 요 A를 이으면 요 길이는 8일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이어서 여기 수선을 표시하면 여기 이해되죠? 그리고 여기를 마저 이어보면 요게 바로 뭐냐면 두 점 A, B를 포함하는 원이죠. 단면도이기 때문에 선분으로 보일 뿐이지 사실 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이 상태에서 우리는 어디를 알고 있냐면 여기가 60도, 남이 60도니까 60도는 사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8대 4대 4루트 3이다. 이렇게 삼각비를 이용할 수 있죠? 타당합니까? 타당해요? 남이 60도를 따라서 A에서 B까지 가는 최단 거리를 구하고 싶다는 것은 우리는 단순히 어디를 알고 싶다는 얘기냐면 여기의 길이를 알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채꼴의 호의 길이를 알고 싶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는 뭐냐면 요 노란색 원을 이쪽으로 펼쳐볼게요. 알겠죠? 네. 그럼 이런 형태의 원이 나올 거고요. 네. 원의 중심이 있는데 A, B가 둘 다 이 위에 있잖아요. 맞니? 네. A, B가 둘 다 이 위에 있으니까 중심각은 얼마 정도 되겠냐면 여기가 지금 145도, 여기가 170도잖아요. 그럼 여기도 145도, 여기도 170도예요. 같은 라인 맞췄을 때 이 두 개 합이니까 얼마예요? 얼마냐? 315도예요. 그죠? 예, 그럼 45도 라인이어야 되는 거죠. 요 A와 B는 몇 도를 유지한다? 45도를 유지한다 이런 얘기예요. 이해하시겠죠? 예, 다 했네요. 여기 구하고 싶다 그랬는데 아까 위에 그리면서 여기가 4라는 사실 알았잖아요. 됐죠? 예, 그래서 호 A, B의 길이는 얼마다? 4 곱하기 4분의 파이다. 그럼 답은 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넘어가겠습니다. (4번) 좀 어려운데요. 어차피 문제 푸는데 필요한 정보는 그림에 다 나와 있는 것 같고요. P1, Q1의 제곱, P2, Q2의 제곱, 이것들이 합이 624다. 요것만 이 정도만 보여도 문제 푸는데 지장 없을 것 같아요. 그죠? 네. 맞아요? 네. 그래서 5는 SN의 값이 자연수가 되는 OA의 길이의 최소값을 구하시오. 이런 얘기고요.
2n 플러스 1등분을 했잖아요 지금. 맞아요? 예. 그러니까 일단은 각도를 좀 잡으면 되는 등분이니까요. 어차피 기본이 되는 각은 5에서 P1을 이은 요 각일 거예요. 요 각을 제가 편의상 세타라고 하겠습니다. 요 각을 세타라고 해보면 요 세타를 2n 플러스 1개를 모으면 뭐가 돼야 돼요? 2분의 파이가 돼야 돼요. 네. 그래서 2n 플러스 1 곱하기 세타는 2분의 파이일 것이다 를 이미 알고 있는 상태예요. 따라갑니까? 네. 근데 이 2분의 파이를 보자마자 이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되는 문제이다? 여각관계를 이용해서 풀어야 되는 문제이다. 이런 생각이 좀 들면서 그러면 이것도 좀 그림으로 표현하고 싶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러면 얘 중심각은 어떻게 쓰는 게 맞냐면 얘 중심각 뭐라고 쓰는 게 맞겠어요?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라고 쓰는 게 맞겠죠? 맞잖아요? 그럼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렇게 짝을 형성하는 거죠? P1하고 P2n이 세타하고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면 P2하고 P2n 마이너스 1은 2세타하고 2분의 파이 마이너스 2세타 이렇게 짝으로 물리겠죠? 맞아요? 네, 이렇게 좀 짝을 지어줘서 위에 나와 있는 P1, Q1 쟤네 식을 좀 다시 쓸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어차피 여각관계 이용해서 못 풀면 문제 못 푸니까요. 알겠죠? 특수각이 아니면 반드시 여각, 보각 이런 걸 써서 풀게 돼 있지 직접 계산해서 풀게 돼 있지는 않아요. 어차피 우리가 계산 못하니까. 그럼 P1, Qn의 길이는 5A의 길이를 모르니까 5A, P1, Q1은 5A 사인 세타라고 할 수 있죠. 맞아요? 네. 그러니까 Pn, Qn의 제곱이라는 놈을 5A 사인 n 세타의 제곱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겠네. 타당하니? 그래서 저 식을 다시 한번 써보면 어차피 5A의 길이의 제곱은 공통인수니까 뽑아버리고요. 그죠? 네. 자, P1, Qn의 제곱은 뭐라고 볼 수 있어요? 사인 제곱 세타라고 볼 수 있죠. 맞죠? 근데 더할 때 사인 제곱 2세타를 쓰는 게 아니고 얘랑 짝을 형성하는 게 얘라 그랬죠? 그래서 저 뒤에 걸 가져와요. 뭔 말인지 알겠죠? 저 뒤에 걸 가져와가지고 사인 제곱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 이런 식으로 짝을 물리자고. 알았죠? 네. 마찬가지 사인 제곱 2세타는 사인 제곱 2분의 파이 마이너스 2세타 이런 식으로 짝을 물려가자고요. 이해됩니까? 근데 얘가 지금 값이 어차피 뭐 여각이니까 1이죠. 1. 하나 코사인을 바뀔 거니까 얘도 값이 얼마예요? 1입니다. 코사인을 바뀔 거니까. 맞아요? 그럼 이 1의 개수가 몇 개예요? n개죠. 동경이 1부터 2n까지잖아요. 이거 두 개씩 묶었어요. 그럼 두 개씩 묶음의 개수는 n개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식 자체가 뭐가 되냐면 n 곱하기 5a의 길이의 제곱 이게 되는 거고 이게 지금 624다. 이 말을 하는 거죠. 이해됐나요? 네. 지금 물어본 게 뭐냐면 파이분의 sn의 값이 자연수가 되고 싶다. 그러니까 파이분의 sn을 구해보죠. s는 이게 아니구나. 수열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죠. 부채꼴 5pn, pn 플러스 1의 넓이는 어떻게 구하죠? 2분의 1 곱하기 반지름의 제곱 곱하기 이거 그냥 써볼까요? 일단 SN 먼저 헷갈리니까 SN은 2분의 1 곱하기 5A의 길이의 제곱 그리고 지금 5pn, pn 플러스 1이니까 그 사이값은 어차피 뭐예요? 그 사이값은 어차피 세타죠? 그잖아? 네. 자 이걸 n에 관한 식으로 써볼게요. 그러면 2분의 1 곱하기 5A의 제곱은 여기서 할 수 있죠? n분의 624 맞아요? n분의 624 곱하기 세타는 저기서 할 수 있죠? 세타는 뭐예요? 2 곱하기 2n 플러스 1분의 파이 라고 볼 수 있나요? 그죠? 네. 즉 파이분의 SN은 여기서 파이만 제거하면 되니까요. 파이만 제거하면 되니까 n하고
2n 플러스 1이 분모에 있고요. 624는 4로 약분되죠? 그렇지 않나? 125 6 아니냐? 156 나오겠는데? 예. 여기 156인데 이게 소인수분해하면 2의 제곱 곱하기 3 곱하기 13 나와야 아시겠죠? 예, 뭘 하고 싶냐면 얘가 자연수가 되게 하고 싶은 거죠. 그냥 얘가 자연수가 되게 하는 OA의 길이의 최소값을 구하시오 라고 했는데 물어본 게 지금 뭐냐면 OA의 길이의 최소값이에요. 근데 이 관계가 보이잖아. 지금 OA가 최소란 말은 뭐예요? n이 최대란 말이에요. 곱이 일정하니까. 맞아요? 그럼 n의 최대값을 구하라는 문제로 바꿔도 되겠네요. 자, n의 최대값을 구하고 싶어요. n은 제일 클 때가 언제냐면 제 생각엔 6이네요. 그죠? 왜냐면 얘가 6이면 얘가 13 되면서 딱 자연수 되거든요. n이 6보다 큰 값이면 얘를 지울 수가 없어요. 자, 무슨 말 이해되죠? 이해되지? 네, 그래서 n은 6일 때가 최대입니다. 그러니까 소인수분해 다 돼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직관적으로 찾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이때 5A의 길이의 제곱은 얼마냐면 6분의 624예요. 6분의 624가 아마 104일걸요? 따라서 3분 5A의 최소값은 루트 104. 이게 아마 2루트 26인가 그렇죠? 이렇게 표현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뭐 여각을 이용해서 저식을 정의하는 것을 제외하면 다른 문제에서 얼마든지 활용될 수 있는 부분이죠. 그죠? 예. 그거 말고는 특별한 거 없습니다. 그래서 삼각함수는 각이 특수각이 아니거나 각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우리가 사인이든 코사인이든 계산이 불가능하니까 어떻게든 여각이든 보각이든 이런 걸 이용해서 상호 소고되는 관계지 우리가 진짜 더할 일은 없다. 이런 얘기예요. 알겠죠? 예. 5번을 맞춰주셔서 감사합니다. 숫자 바꿔놨었는데 네. 잘했어요. 저 문제에 맞출 수 있는 영향이 생겼군요. 자, 3분 AB를 지름으로 하는 원 위에 각 ABC가 세타가 되도록 점 C를 잡는다. 뭐 조금 말이 많은데요. 네. 핵심적인 건 뭐인 것 같냐면요. 삼각형 ECD의 넓이는 삼각형 EAB의 넓이의 9분의 1배다. 이게 핵심적인 것 같아요. 그죠? 예. 얘하고 얘는 어차피 닮은 거 아니에요? 여기가 세타면 여기 세타죠. 여기에 대한 원주각이니까. 그잖아? 여기 각도는 잡진 않았지만 여기에 대한 원주각이니까 여기랑 같잖아요? 기본적으로 닮음이에요. 근데 9분의 1배란 말은 닮은 비가 1대 3이다. 이 말 하고 싶은 거죠? 그죠? 그잖아요? 네. 다만 CD가 AB랑 평행한지는 알 수는 없죠. 알 수 있나? CD가 AB하고 평행하단 말은 없어요. 평행해 보이긴 하지만 평행하단 말은 없다고. 있어요? 평행하다고 돼 있네요. 아, 그렇군요. 세상에 평행해요?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길이를 잡을 때요. 여기를 A라고 잡으면 여기는 3A인가요? 평행하니까 그럼 여기도 A가 돼요. 그죠? 예, 여기도 3A가 되겠네요.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그렇구나. 우리가 지금 구하고 싶은 건 코사인 세타인데요. 여기의 길이는 여기 지금 지름이 있으니까 지름을 이용하는 방향으로 보조선을 그어야 된다. 그러면 A와 C를 잇고 싶죠. 아직도 이런 생각이 안 들면 안 돼요. A와 C를 잇고 싶어요. 왜냐면 지름의 원주각은 직각이니까요. 그럼 여기서 직각삼각형이 발생하고 삼각함수를 이용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럼 코사인 세타를 표현하려면 여기에 길이가 필요하잖아요. 안 나와 있죠. 지금 지름이. 네, 안 나와 있으니까 여기를 B라고 하겠습니다. 아니 3B라고 하죠. 여기 B라고 하고. 됐어요? 그럼 코사인 세타라는 놈은 뭐가 되겠냐면
3b분의 4a, 즉 3분의 4 곱하기 b분의 a가 되니까 우리의 목표는 이제 뭘로 바뀌어요? b분의 a만 구하면 되는구나. 이렇게 문제풀이의 목표가 바뀌죠. 타당하니? 맞아요.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은데 피타하고 그래요. 피타를요 이걸 가지고 쓰게 되면 B랑 A가 섞이잖아요. 그죠? 어차피 직각삼각형은요 여기도 있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예, 그래서 여기서 피타를 쓰게 되면 AC의 길이가 뭐가 나옵니까? 2루트 2A가 나오나요? 맞니? 예. 근데 이 2루트 2A를요 요 삼각형에서 사인을 이용해 표현할 수 있죠. 3B 사인 세타네요. 그죠? 그럼 얘는 3B 사인 세타라고 볼 수 있겠네. 타당합니까? 맞죠? 네. 그래서 3분의 2루트 2 곱하기 b분의 a 요놈이 사인 세타가 되겠네요. 맞죠? 그냥 단순히 이 식을 정리한 거예요. 여기서 코사인도 만들 수 있지 않나? 제곱관계 이용하려고. 코사인이 저거잖아요. 3분의 4 곱하기 b분의 a 요놈이 코사인 세타였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제곱해서 다음에 1 돼야 되니까요. 9분의 8에다가 9분의 16인가요? 그죠? 이걸 제곱해서 더하면 그럼 9분의 24 곱하기 a분의 b의 제곱은 1 되죠. 아니 b분의 a의 제곱. 죄송합니다. b분의 a의 제곱은 1이 되겠네요. 그죠? 그럼 b분의 a라는 건 뭐가 되겠냐면 24분의 9니까 2루트 6분의 3 되겠네요. 따라서 이 문제의 답은 3분의 4 곱하기 2루트 6분의 3이니까요. 3분의 루트 6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됐죠? 예, 닮음과 삼각함수의 정의, 피타고라스 정의 이 세 가지를 결합해서요. 원하는 값을 구할 수 있고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풀 때요. 이거 이렇게 고쳐가지고 나는 B와 A의 B를 구하기만 하면 되네. 이런 식의 접근을 해보시면 조금 더 쉬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걸 구체화시키지 않고 방문제를 푸는 것보다는. 예. 자, 다음 7번입니다. 7번은요. 이 문제 어디서 많이 본 것 같다고 제가 생각을 했었는데 찾았어요. 자, 이 문제 어디인지 좀 보여드릴게요. 보고 나면 충격과 공포거든요. 진심으로요. 네. 아이씨. 완전히 똑같진 않지만 사실상 똑같은 문제다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어때요? 똑같죠? 지금 여기서 사각형은 판에서 만든 문제 아니에요? 그죠? 바깥쪽에 원이 없고. 예. 이게 지금 책 뭔지 아시겠죠? 이게 센이에요, 센. 예. 센 시스템에 있는 문제하고 동일한 문제다 라는 거고요. 여러분, 센 이렇게 어려운 책입니다. 아시겠죠? 예. 대단한 책이에요, 진짜. 전국에 있는 대부분의 수험생들이 다 사서 보는 책인데.
그래서 이 문제의 그 포지션 자체가 블랙라벨 세지스텝이 제일 마지막에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문제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논리 자체는 별로 어렵지 않다 라는 거죠. 라는 거고 좀 안심을 시켜드리면서 좀 출발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닮음인 직각삼각형이 진짜 엄청 보이거든요. 엄청 보이지 않아요? 가령 제가 여기를 세타라고 잡잖아요. 그럼 여기도 세타죠. 여각이니까. 여기도 세타죠. 동의각이니까. 여기도 세타죠. 억각이니까. 졸라 많아요. 세타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세타가 엄청 많구나. 그럼 이 세타를 이용해서 뭔가를 좀 표현할 수 있겠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나마 이 문제 좀 어려운 이유는 아까 있었던 뭐가 없어요? 원이 없잖아. 바깥쪽에. 아까는 얘를 중심으로 하는 원의 궤적이 이렇게 있었다고. 그럼 이 궤적이 있으면 뭘 가이드를 제시하냐면 이 길이를 하나 잡아라 이렇게 제시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BD의 길이를 잡을 수 있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죠? 예. BD의 길이를 R이라고 해볼게요. 알겠죠? 그리고 여기를 이 B를 원점점 같은 걸로 보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죠? 그럼 얘가 뭐가 되냐? R 코사인 세타, R 사인 세타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여기의 길이하고 여기의 길이가 나오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죠. 이해하시겠죠? 이해하시겠죠? 이 BD의 길이를 뭘로 표현해라? A와 B를 이용해서 표현해라. 이런 말로 보이고요. 그럼 여기가 지금 R 코사인 세타고 여기가 지금 R 사인 세타다라고 볼 수 있네요. 타당하죠? 네. 그러면 여기의 길이는 뭐가 돼요? R 코사인 제곱 세타가 되네요. 그잖아. 여기가 이번엔 동경의 길이가 되는 거잖아요. 네, 코사인 한 번 더 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여기의 길이는 뭐가 되냐면 R 사인 제곱 세타 이게 돼요. 근데 그럼 B는 뭐예요? R 코사인 세제곱 세타인 것 같은데? 맞아요? A는 뭐예요? R 사인 세제곱 세타인 것 같죠? 결과적으로 여기 원의 궤적이 있었냐 없었냐가 이 문제를 푸냐 안 푸냐에 굉장히 결정적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게 없어도 있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만들어 내셔야 되죠. 나머지는 이제 삼각함수 문제가 아닙니다. 지수 문제죠. 지수 문제. 제곱근 가지고 푸는 거예요. 알겠죠? 네. 자, 이걸 정리하시면 코사인 먼저 쓸까요? 이거 먼저 정리하시면 코사인 세타는 뭐가 되죠? R분의 B의 3분의 1제곱 되나요? 맞아요? 네. 사인 세타는 R분의 A의 3분의 1제곱 이게 되겠네요. 제곱관계를 만족하잖아요? 네. 제곱관계를 만족하니까 1은 R분의 A의 3분의 2제곱 더하기 R분의 B의 3분의 1제곱 이게 될 거예요. 3분의 2제곱이요. 죄송합니다. 따라서 R의 3분의 2제곱은 A의 3분의 2제곱 더하기 B의 3분의 2제곱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맞니? 우리가 지금 원하는 건 BD의 길인데요. BD의 길이의 제곱이라는 놈을요. R 제곱, 사인 제곱. 그러니까 여기 비타를 써서 그죠? 네. R 제곱 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코사인 제곱 세타 이렇게 쓸 수 있네요. 맞아요? 다 푼 것 같은데? 대입만 하시면 되겠죠? 네. 사인도 쓸 수 있고 코사인도 쓸 수 있고 다 쓸 수 있으니까. 계산하는 과정은 좀 복잡하니까 여러분들 해보시고 이게 다 나왔으니까요. 다 나왔잖아. 이 R 제곱은 이거 고쳐서 만들 수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 사인 제곱과 코사인 제곱은 어차피 1이니까 의미 없잖아요. 그죠? 네. 그럼 R 제곱만 쓰시면 되는데 R 제곱은 3분의 1제곱 하면 돼요. 그러면 A의 3분의 2제곱 아니다 2분의 3제곱 그지? 3분의 1제곱 하면 되지 않나? R 제곱이니까 R 제곱 A의
10분의 2제곱을 20번을 하면 값이 이상한데? 답이 지금 5번이죠? 5번 나오나? 3분의 2제곱과 3분의 2제곱 2분의 3제곱이요? 아, BD를 구하는 거니까. 아,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니까 이거 쓸 필요 없네요. 죄송해요. 그냥 쓰지 말게요. 그냥 BD는 R이잖아요. 처음 잡았을 때처럼. 맞아요? 그럼 그냥 R을 쓰면 돼요. 근데 얘가 지금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네, 숫자 너무 복잡해가지고요. 네. A의 3분의 2제곱 더하기 B의 3분의 2제곱 요놈의 2분의 3제곱 하시면 되겠네요. 됐죠? 예. 결과적으로 이 문제가 센에 있을 수 있냐 블랙라벨에 있을 수 있냐 결정하는 요소는 뭐였냐면 그냥 이거 있냐 없냐였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이게 있으면 훨씬 쉽다라는 건데 이게 없어도 있다고 생각하시고 문제 풀면 되겠어요. 아시겠죠? 예. 이게 있구나 생각하시고. 우와 다 했어요. 지난주 거를. 예.